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 기간만큼은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어제 어떤 방송을 들었냐는 질문에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건강 365를 들었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엔 최은경 아나운서가, 주말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진행하는 건강 365.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365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자, 건강 365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로결석 어떤 질환일까요? 한국전립선관리협회장이시죠? 차의과대학 비뇨의학과 권성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땀 흘리는 계절이 다가올수록 요로결석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계절하고 네. 연관이 있을까요? 계절하고 연관이 돼요. 예,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 되면 겨울보다는 그 결석 유병률이 발병률이 좀 높아져요. 네. 네. 왜 그런 건가요? 여름철이면?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갈 그 오줌이 양이 농축이 돼서 진해져요. 네. 그래서 결석 성분이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발병률이 좀 더 높아져요. 네. 네. 요로결석, 소변길에 돌이 생긴다는 뜻인가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요로라는 단어는 뭐를 얘기하냐면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는 신장, 또 신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까지 흘러내리는 관이 있는데 그거를 요관 그래요. 요관이요? 네, 요관. 그래서 콩팥에서 만들어낸 오줌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가서 고였다가 여기서 나가는 길을 요도라 그래요. 길도자를 써서. 네. 그러니까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나가기까지 그 중간에 돌이 결석이 생길 때 이거를 우리는 그냥 요로결석.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까지 합해서 통틀어서 우리가 요로결석 그런 단어를 써요. 네. 네. 그러니까 신장, 요관, 방광 그리고 요도까지 단순하지가 않네요. 이런 소변이 단순하죠.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기관들하고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돌은 진짜 돌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단단하기 같은 게 꼭 돌입니다. 골프공 같은 것도 있고 사슴뿔 같이 생긴 돌도 있고 또 삐죽삐죽하게 조그만 돌도 있고 그 성분은 틀리지만 모양은 돌하고 똑같아요. 예. 네. 그럼 네. 그 성분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나요? 주로 이제 칼슘, 수산, 요산, 인체의 오줌의 성분을 이루는 그런 물질들이 농축이 돼서 모여서 단단해져서 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져보면 딱딱하고 단단하네요.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응급실을 찾을까 싶기도 한데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증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십니까? 그냥 지옥이 따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으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선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질병이라는 병자 안에 신선선자가 들은 한문을 쓰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통증에서는 최고의 통증이다. 신선 같은 아마 신선이 높다는 뜻도 되니까 아주 지독한 격렬한 아주 통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성들은 너무 아파서 막 방바닥을 긁고 그래서 그 손톱이 꺾어지는 것도 봤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주로 이 통증이 옆구리로 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돌이 위치가 콩팥이 아니래도 그러니까 콩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그 요관에 생긴 결석일 때도 통증은 신장에서 출발해요. 왜냐하면 신장, 콩팥을 싸고 있는 그 피막에
아주 굉장히 통각신경들이 많아서 통증을 느끼는 거는 심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심장이 바로 옆구리예요. 네. 즉 12번째 늑골하고 또 이 척추하고 그 이루는 각이 있는데 그걸 척추 늑골각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옆구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걸리면 오른쪽이 막 격렬한 통증이 옆구리에 오고 네. 왼쪽 요관에 걸리면은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 네. 네. 이 통증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다면서요. 꽃게병 같아요. 그 돌 옆으로 오줌이 흘러내려가면 안 아프고 딱 막으면 통증이 엄청이 와요. 그래서 이게 꼭 그 꾀병 같기도 하고 여우비 같다고 그런 표현들을 써요. 네. 네. 증상이 옆구리 통증이다 보면 허리 통증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뭐 디스크나 이런 거하고 오진하는 수도 있고 예. 오른쪽 통증이 있을 때는 꼭 맹장염 비슷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전문가들이 뭐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보면 다 아는데 어떤 때는 오진할 때도 있어요. 네. 그 디스크라든지 맹장염이라든지 특히 오른쪽일 거는 감석증하고도 오진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요로결석이 흔한가요? 그러니까 비뇨기과에 오는 환자들의 한 20% 정도가 결석이에요. 우리가 네. 보면 뭐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비뇨기과를 특히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을 비뇨기과 환자의 반은 다 결석입니다. 네. 예.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통증이 없는 요로결석도 있습니까? 있죠. 그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신장 결석은 대개 통증이 없어요. 신장 결석이요. 네, 신장 콩팥 자체 안에 들어있을 때는 막거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방광 결석도 별로 통증이 없어요. 예. 그럼 증상이 없다면은 모르고 방치를 하다가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이죠. 그냥 놔두면. 예. 네. 심해질 때까지 증상이 전혀 없나요? 아니 이제 혈뇨로 나타나요. 혈뇨로. 오줌이 뻘겋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혈뇨가 있을 때는 꼭 비뇨기과 의사를 만나는 게 좋아요. 네. 네. 그 결석에 대한 뭐 오진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엑스레이를 찍든지 뭐 초음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CT 그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든지 얼마든지 오지는 안 하는데 그럴 때 소변에 혈뇨가 있거나 뭐 아랫배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비뇨기과 의사를 꼭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지는 안 해요. 네. 그럼 그렇게 혈뇨가 나타날 경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심각하다는 것보다도 결석이 요새는 뭐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손 하나 안 대고 부셔버리는 기계도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찾아내려면은 반드시 비뇨기과 의사를 만나라 이거죠. 네. 네. 요로결석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그럼? 그거는 식생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식생활, 운동량, 직업에 따라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조금 덜하지만 70년대, 80년대 우리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서 열사해서 건설 현장에 있을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결석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숯공장 또 뭐 용광로 그러니까 뭐 그 용접 하는데 아주 뜨거운 데서 일하는 그런 직업들 또 먹는 게 그 야채보다도 이 여성들이 요즘에 아이스크림 뭐 유제품들 치즈 크래커 비스켓 뭐 피자 이런 게 우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아주 식사를 많이 하는 분들 그 직업 또 식단 운동량, 또 가만히 앉아서 뭐 일하는 직업들 이런 쪽에 많이 결려요. 네. 네. 가족력이 있거나 통풍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풍이라는 뜻은 우리 몸에 요산이 아주 높아지는 건데 요산은 결석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통풍이 있다고 반드시 요로 결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 확률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결석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족력도 관계가 있나요? 이 가족력도 조금은 있어요. 결석이 많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체질적인 거니까. 좀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꼭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꼭 비뇨기과 의사를 만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요로 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정기검진을 받으시겠어요?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또 의사들이 또 그렇게 다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죠. 예. 그럼 요로 결석에 대한 검사는 소변 검사로도 가능합니까? 아니, 소변 검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초음파 검사. 근데 워낙 요새 결석을 검사하는 진단 방법들이 엑스레이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또 CT도 있고,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오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럼 딱히 통증이 없다면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럴 때? 아니,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거는 그 결석이 요관에 걸릴 때 통증이 오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응급실을 간다든지, 심하면은 옆구리가 아프고 혈뇨가 있고, 그럴 때는 응급실로 가거나 아니면 비뇨기과로 가면 금방 알아요. 예. 네. 요로 결석은 재발이 잦다는 말도 있던데요. 치료 후에 증상이 다시 생기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왜 자주 생기냐면, 그러니까 결석을 한번 걸렸거나 치료를 받으면 예방을 위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꾸준한 운동, 또 평소에 수분 섭취량을 많이, 과일, 주스 이런 걸 좀 많이 먹고, 근데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는 그냥 텅텅텅텅 걸어 내려가면 자연 배출의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걸 대개 비뇨기과 의사들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면 줄넘기. 그래서 수분 섭취량을 평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하고 줄넘기나 계단을 내려가는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가르쳐 드리죠. 네. 그러니까 통통 약간의 충격을 좀 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 배출이 돼요. 확실히 잘 돼요. 네. 네. 그러니까 0.5cm 이하의 결석들은 자연 배출의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물을 좀 많이 마셔주면 위험이 낮아질까요? 그냥 맹물을 많이 먹으려는 것보다도 평소에 주스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결석 걸린 사람들은 그런 수분 섭취량을 많이 늘리라고 노력을 하죠. 저희들이 알려드리죠. 예. 네. 그다음에 우유 제품은 그러니까 결석을 안 걸린 상태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굉장히 좋은 식품 아니에요. 우유 제품들이. 또 우유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잖아요. 단 결석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좀 적게 먹어라. 유제품이라는 거 비단 우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비스켓, 과자류, 빵류가 다 우유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피해라 이거죠. 네. 그렇게 신장, 요관, 방광, 요도결석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건 요관결석일 때 콩팥에서 만들어내는 오줌이 방광으로 다 내려가길 못하기 때문에 신장의 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신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수자 콩팥 신장. 그게 신장 기능을 나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요관결석. 그다음에 방광결석이 오래되면 이게 방광암 쪽으로 바뀌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오래되면 대개는 혈뇨가 나오고 오줌 넣을 때 자주 매렵고 오줌이 나오다가 툭툭 끊기고 그래서 방광결석도 대개는 일찍 발견이 됩니다. 네. 요관결석이 좀 많은가요? 제일 많은 게 요관결석이에요. 증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발견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소변을 보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럼? 요관결석은 근데 이제 방광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는 방광 자극 증상이 있어서 오줌을 넣어도 시원치 않고 오줌을 누울 때 조금 찌릿찌릿하고 자주 매렵고 이런 증상도 따라옵니다. 네. 치료는 결석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그 결석 치료는 과거에는 다 칼을 댔는데 요새 뭐 거의 칼 안 돼요. 제일 좋은 게 쇠석기라는 총체외 충격파 쇠석기라는 기계가 8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네. 정말 뭐 아주 환상적인 기계입니다. 웬만한 결석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외부에서 그 충격파라는 그걸 쏴서 안에서 부서뜨려서 오줌으로 나오게 만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런데 하나 그 쇠석기가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분은 잘 안 부서져요. 예. 그런 경우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빼내거나 콩밥까지 뚫고 들어가서 가능한 한 칼 안 대고 결석을 부시거나 빼내요. 레이저로 부셔서 빼내도 되고 내시경으로 잡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들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네요. 요즘은. 그럼요. 간단해. 뭐 1박 2일 어떤 그 쇠석기는 입원 안 하거든요. 네. 그냥 밖에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가고 한 번에 안 되면 뭐 2번, 3번 했어도 대개는 부서져요. 예. 네. 크기가 좀 작으면 자연적으로 치료되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결석이 작은 경우는 환자들이 뭐 하나 입원하기도 싫다 그러면은 결석을 잘 빠져나게 하는 약들도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자연 배출도 잘 돼요. 네. 네. 보통 크기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0.5cm를 기준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0.5cm 이하는 자연 배출을 한번 노력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계속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내시경으로 하지만 가능한 한 처음에는 내시경, 그러니까 약물요법하고 자연 배출요법을 시도는 해봅니다. 네. 그럼 재발할 경우에는 결석이 생겼던 위치에 또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홍파에서 생겨서 내려오는 건 재발할 때는 전에 있던 자리에 꼭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저기 생길 수도 있네요, 또. 그러니까 요관에서의 위치는 그건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또 자연이 줄줄줄 흘러내려갈 수도 있어서 방광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뭐 콩팥 근처에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한 번 생기신 분들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은가요? 많은 거죠. 아무래도 많습니다. 재발률은 높아요. 네. 이게 뭐 식습관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결석을 해서 의사들이 몇 가지 지침을 내려줍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먹으세요. 또 뭐 우유 제품을 좀 피하십시오. 네. 평소에 줄넘기나 조깅 같은 걸 하십시오. 또 아르바트에서 내려올 때는 가능한 한 걸어 내려오십시오. 아니 그 계단을 뭐 이렇게 퉁퉁퉁퉁 걸어 내려오세요.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숙지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대개는 재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요로결석 시술이나 수술 후에 조심할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한번 결석한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거는 반드시 지키라 이거죠.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적인 yes 혹은 no, 요로결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로결석이 여자보다 남자들에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의 남자들이 맥주를 마실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맥주를 평소에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결석이 생겨도 맥주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정말 그런가 싶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지 말고 구연산이 많은 오렌지나 자몽을 먹는 게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데 그 음식이나 식품으로도 예방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네, 우선 요로결석이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많은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여성 환자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유제품 섭취량이 많이 늘었어요. 네. 옛날에 지금 노년들은 우유나 뭐 피자 뭐 또는 뭐 비스켓 이런 거 사실 못 먹었어요. 그런 거 뭐 너무 가난했고.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의 이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인스턴트 식품이 다 우유 제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의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단 거 좋아하고 케이크, 비스켓 뭐 더 많이 먹는다고요. 그리고 운동량은 적고 앉아서 컴퓨터만 두들기고. 그래서 확실히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들이 먹는 안주로 먹고 하는데 맥주가 뭐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맥주가 술 중에서는 막걸리하고 제일 수분량이 많은 겁니다. 네. 소주보다는. 그래서 뭐 조금은 예방은 되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통계적으로 남자가 많은 거는 아무래도 식생활이 고기라든지 술안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아닌가. 네. 또 남자들 직업 중에는 예를 들어서 용접공이라든지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 분야에 남자들이 더 많거든요. 건축 분야나 이런데 땡볕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것을 그런 거지 남자라고 해서 꼭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젊은 남성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젊은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유제품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젊은 나이에 오는 게. 네. 피자라든지 뭐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서구 음식보다는 뭐 국을 많이 먹고 뭐 미역국도 먹고 시금치국도 먹고 콩나물국도 먹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조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게 조금 영향은 돼요. 칼슘이 많은 식품이 역시 결석을 유발하니까. 네. 네. 맥주 얘기를 좀 하셨는데 맥주를 즐기는 분들이 결석이 생겨도 자연 배출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니 물론 이제 가능은 한데 그거를 빙자해서 맥주를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역시 요로결석 예방을 좋아요. 위해서도 좋은 습관인 거겠죠? 좋은 습관입니다. 그 주스라든지 수박, 과일류 이런 거는 확실히 결석 예방에 도움이 돼요.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그 식생활 패턴을 수분 섭취량을 좀 많이 해라. 오줌량을 늘려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럴 땐 이왕이면은 국 같은 걸 좀 많이 먹고 뭐 냉면 국물도 많이 먹고 뭐 이런 게 좋다 이거죠. 네. 네. 육식을 줄이고 구연산이 함유된 과일을 먹는 게 좋다. 이건 어떨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육식을 줄일 정도는 아닙니다. 서구 패턴은 뭐 삼시세끼를 고기를 먹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삼겹살을 먹어도 매일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너무 그렇게 속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요로결석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예방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석은 한 번 걸렸다는 게 중요하고 한 번 걸린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가능하면은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건강식이라는 게 뭡니까? 육식보다는 채식이고 또 근데 고기를 또 너무 안 먹을 필요도 없고 그 균형 있는 식단. 근데 그거보다는 적당한 운동이 제일 좋아요. 적당한 운동이요? 네, 그냥 하루에 뭐 한 10,000보를 걸어라. 그건 아주 철칙입니다. 그거 많이 걷고 운동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주 증상이라고 한다면 아주 극한 통증도 있지만 일단 옆구리 통증인 거죠? 뭐 옆구리 통증도 통증이지만 혈뇨를 그러니까 대개 발견되는 거는 그러니까 종합검진에서 소변에 그러니까 혈뇨라는 게 눈에 띄게 빨간 것만이 아닙니다. 네. 하얀 오줌인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적혈구가 나올 때 이거를 우리가 현미경적 혈뇨 그러는데 혈뇨의 의무는 눈에 띄는 혈뇨나 현미경적 혈뇨나 똑같은 의미를 지녀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혈뇨 같은 게 있을 때는 꼭 비뇨기과 의사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조무 예스오근도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차의과대학 비뇨의학과 권성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